이곳은 간절곶입니다. 10년 전에 미니버스에 온 가족이 타고 이곳 간절곶을 출발해서 1년 동안 유라시아 대륙을 횡단했던 울산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분 지금은 어떻게 사는지 참 궁금합니다. 오늘은 그분과 그 가족을 만나서 유라시아 대륙을 횡단했던 이야기와 그 이후로 무엇이 달라졌는지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니 버스에 온 가족이 타고 1년 동안 유라시아 대륙 끝까지 다녀오신 분입니다. 최동익 씨와 부인 박미진 씨가 함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이고, 예. 10년 전 이맘때죠, 그지요? 예, 벌써 그렇게 됐네요. 예. 그 13년 6월 3일에 이곳 간절곶에 출발했으니까 딱 10년 됐네요. 여기서 떠났죠? 예, 뭐 일부러 6월 2일 날 밤에 차를 여기다가 정박을 해서 자고 출발지를 간절곶으로 해서 대륙에서 쭉 끝을 해서 세계적 관광지가 되어 있는 포르투갈의 카보다 호카고까지를 반환으로 해서 돌아오는 여행이었습니다. 굳이 이제 반환점을 대륙의 서쪽 끝으로 했기 때문에 출발지도 대륙의 동쪽 그리고 해가 제일 먼저 뜨는 간절곶에서 의미를 좀 부여하고자 그렇게 떠난 여행입니다. 그래서 출발지를 여기서 했었죠. 그렇군요. 우리 뒤로 보이는 저 비석 같은 게 저게 이제 그 카보다 호카에 있는 비석이죠. 그 서쪽 유라시아 대륙의 서쪽 끝에 있는 그 뭐 기념탑 아닙니까? 그렇죠. 포르투갈의 그 신트라라는 행정 구역에 호카라는 또 간절곶하고 똑같습니다. 이렇게 톡 튀어나와 있는 그곳에 포르투갈의 국민 시인이신 그 까이몽스가 대륙이 여기 끝나고 새로운 바다가 시작되는 곳이라고 해서 정말 세계적 관광지가 되어 있는데 그거와 똑같습니다. 그런데 그 먼 여행을 왜 그래 떠나게 됐습니까? 글쎄 꼭 꼬집어 하나의 단어는 아니겠죠. 켜켜이 쌓아온 무엇이겠지만 대표적인 글을 끝낸다면 가족이죠. 아이들 어깨 위에 무엇이 올라와 있는지 그리고 아내와 한 곳을 바라본 적도 별로 없었기 때문에 뭐 저도 일반적 가정의 가장이었으니까 그런 삶을 살아왔는데 가족을 위해서 좀 같이 작은 공간에서 호흡하고 느끼고 아이들과 교류할 수 있는 방법이 뭔가 가족이 함께 할 수 있는 히스토리를 만들어주고 싶었죠. 그래서 택한 방법이 1년간 여행을 같이 가자. 남편 되시는 분이 처음에 가자 이랬을 때 기분이나 느낌이 어땠습니까? 다른 데도 얘기했는데 아싸했습니다. 아사했다고요? 왜? 그래 같이 살죠. 네, 왜 아사했습니까? 그 마음이 있었겠죠. 그런 게 그러니까 아이들의 진로 문제나 이런 거는 뭐 그 다음 문제고 그리고 또 그 문제는 각자 또 생각해야 될 문제지 제가 결정할 문제는 아니고 왜냐하면 그때가 다들 그래도 중학교 이상 고등학교였기 때문에 다 개인 의사는 다 이렇게 말을 하는 시기니까 그 뭐 어쨌든 저한테 물었을 때는 저는 좋다고 한 거니까 네네. 돈 버는 일도 접고요. 그다음에 애들 학교도 안 보내고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죠? 지금 아니면 가족과 함께 할 수 있는 기회도 이게 마지막이다라는 생각으로 시작을 했는데 마찬가지죠. 다들 돌아와서 무엇하지? 돌아와서 어떡하지? 지금 하던 거를 계속 가열차게 해야 되는 나이인데 두려웠던 건 사실이죠. 근데 자신 있었습니다. 가족과 함께라면 그 무엇을 새롭게 한들 지금과 같은 그런 쌓아온 업적은 아니다 하더라도 새롭게 갈 수 있다고 믿었죠. 아이고, 참. 먹고 살기는 어렵습니다. 여행은 당연히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사람들이 그 대가는 지불하지 않으려고 하고 그 낭만만 취하려 한다면
그런 분들이 이제 여행을 못 떠나시는 거죠. 시간 마이너스, 경제적 마이너스, 당연히 마이너스죠. 남 열심히 일할 때 일 안 하고 남 열심히 공부할 때 공부 안 했으니 그 대가는 당연히 지불해야 되죠. 하지만 그곳에 가야만이 얻을 수 있는 그 무엇이 있으니 갔다 온 겁니다. 그때 타고 간 버스가 그 25인승 버스 맞죠? 예, 일반적으로 작은 마을 버스 예. 25인승 크기입니다. 그리고 25인승 마을 버스를 그 숙식이 가능하도록 예. 뭐 좋게 표현하면 캠핑카 그렇게 가족과 함께 개조를 했죠. 그래서 5명이 이제 움직일 때는 앞에 앉고 쉴 때는 뒤쪽에 잘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한 그런 작은 집이었습니다. 한 4평 남짓 한 집. 매일 움직이는 집. 그 친구가 아프면 우리가 다 멀쩡해도 그 친구를 고치고 치료하고 같이 가고 그렇게 1년여를 하다 보니 돌아왔을 때는 그 뭐 버스 이상의 우리 가족에게는 설명하기 어려운 그 무엇이 되어 왔더라고요. 그 1년 동안 여행을 하신 그 코스가 어떻게 됩니까? 예, 그 지금은 없는 노선이죠. 뭐 국제정세 여러 가지로. 그래서 속초에서 블라디보스톡으로 갔고 블라디보스톡에서부터 이제 운전을 시작해서 여러분들 잘 아시는 그 모스크바를 거쳐서 북유럽, 그 다음에 서유럽에서 아까 보신 저 카보다호카 보시는 포르투갈 곳을 반환점으로 해서 돌아올 때는 남쪽으로 발칸 반도로 그리고 여러분들 생각 머릿속에 알고 있는 정보에 의하면 오지 말아야 될 무슨 스탄들을 다 지나서 중국을 통과해서 원래 한국으로 들어올 계획이었습니다만 중국이 그 당시 때 자동차로의 여행을 금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뭐 특별한 인허가가 아니면 그래서 다시 시베리아로 해서 돌아온 여행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면은 그 거리가 그죠? 뭐 엄청 멀지 않습니까? 예, 저희들이 직접 GPS로 계측한 결과로는 5만여 킬로 나왔습니다. 날짜로는 한 350일 정도. 가는 데마다 종교도 다 바뀌고 문화도 바뀌고 물가도 바뀌고 뭐 돈도 바뀌고 그렇게 하루하루 경험치를 쌓아갔던 여행입니다. 근데 어떤 종교의 성전을 가든 가족끼리 들어가면 가족끼리 다 가서 기도합니다. 그게 그렇군요. 뭐 러시아 정교든 예. 뭐 로마 카톨릭이든 북유럽의 루트교든 개신교든 이슬람 쪽의 종교든 그러니까 무사히 이 여행을 마치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는 어떠한 성전이든 들어가서 기도를 하죠. 관광도 할 겸. 여행길에서 만난 가장 그 기억에 남는 일은 뭐 어떤 일이 있습니까? 가족과 있었던 시간이 제일 많기 때문에 예. 외부인과 마주치는 그 부분보다 그래서 가족과 있었던 여러 가지 일들 12월 31일 날 연말이 됐는데 투르키의 이스탄불의 그 보스포러스 해협에 차를 대고 가족끼리 같이 불꽃놀이를 봤는데 우리 아이들이 이제 편지를 가족 부모님들의 편지를 써준 그걸 읽고 거기서 이제 그렇게 오랫동안 이렇게 소중하게 간직하였던 라면 하나 꺼내가지고 먹고 그런 기억들. 물론 여행 중에도 대단하신 분들을 많이 만났죠. 최 작가님이 그 갔다 온 그 길을 똑같이 이렇게 차를 몰고 여행을 가겠다 이러는 분이 있다 아닙니까, 그죠? 많습니다. 예, 그런 분들한테 좀 이래 해주고 싶은 뭐 이런 거 조심해라 뭐 이런 해주고 싶은 말이 있습니까? 그 가족과 함께라 아니라면 예. 가지 마시라. 어? 가족이 함께 갔으만이 이겨서 온 거지 무사하게 손가락 끝 하나 다치지 않고 살아왔죠. 근데 친구들과 아니면 어떤 그 이해관계에 있는 사람들끼리 가는 것은 비춥니다. 가면 위험합니다. 작은 공간에 여행이라는 게 어떤 많은 분들이 난 저걸 볼 거야 저걸 볼 거야 라는데 옆에 있는 사람들을 배려하지 않으면 여행은 의미가 없죠. 옆에 사람은 또로또 듣고 싶고 나는 재즈 듣고 싶은데 차 안에 갈 때 뭘 틀어야 됩니까? 그럼 너를 배려해서 나는 또로또를 좋아하지만 재즈 하루는 재즈 틀어. 서로에 대한 배려를 하기가 가족이 아니라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행 가기 전하고 갔다 와서 이렇게 뭐
많이 달라졌을 것 같은데요. 뭐 좀 이렇게 뭐가 많이 달라졌습니까? 생각지도 못한 정말 다른 곳에 도착했습니다. 음? 저희도 그 떠나기 전에 물리적으로는 같은 공간이지만 예. 완전히 다른 가치관 자체가 변화된 상태에서 돌아왔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들이 많이 바뀌었군요, 그죠?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정상적으로 애들이 갔다 와서 그 다음에 대학 갔느냐, 애들은 취직은 했느냐, 네. 저보고는 그래서 뭐 그걸 기반으로 해서 눈에 보이는 현실적인 무엇을 가져왔느냐고 자꾸 질문하시는데 그거는 없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뭘 가져오긴 마이너스죠. 돈 마이너스, 시간 마이너스. 그럼 뭐가 플러스는 뭐였죠? 그러니까 보여줄 수가 없고 말할 수가 없으니 진짜. 가족이 생겼죠. 가족이 생겼죠. 저도 가족 있는 상태로 갔다가 가족 있는 상태로 왔는데 가족이라는 의미 자체가 제가 알고 있었던 수직적, 종속적 관계. 나는 내 경험치를 가지고 태어날 때부터 핸드폰 들고 나온 이네 세대들한테 어떤 직업관이 좋겠다, 어떻게 사는 게 바른 것이다, 나의 경험치로 말할 테니 따라오라 라고 살아왔던 일반적인 아버지였죠. 근데 친구가 되고 한 팀이 되려면 내가 술 먹고 있으면 아이가 술 먹는 것도 뭐라 할 자격이 없는 거죠. 그래서 한 팀이 되었다라는 그게 가족 개념에서 여행이 가져다 준 제일 큰 선물 같아요. 저희가 여행 갈 때는 남편도 그렇지만 우리가 데리고 간다고 생각을, 그러니까 의향을 같이 가려고 의향을 물었지만 어쨌든 우리가 보호자 입장에서 아이들 데려간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네, 그렇죠. 근데 여행을 마치고 올 때쯤에는 아이들 때문에 집에 돌아올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같이 네. 걸었던 거죠. 네. 그 만약에 남편이요, 네. 그 어떤 비슷한 여행을 한 번 더 가자. 네. 그러면 가시겠습니까? 좋죠. 저는 언제나 좋습니다. 아, 그 고생을 하고도요. 고생만큼 얻는 게 많으니까요. 그 참. 최 선생님은 이제 지금은 무슨 일을 하고 있고 또 앞으로의 계획은 무엇인지 좀 얘기해 주시죠. 예, 지금 현재 직업은 여행 작가로 하면서 우리 유라시아에 있었던 영상 그리고 아내와 함께 찍고 있는 국내 영상을 유튜브로 올려서 거기서 수익을 생활비로 쓰고 있고 그리고 책 원고로의 기고가 있으면 청탁이 있을 때 기고를 해서 글을 쓰는 여행 작가로 하고 있고요. 그 여행 때문에 우리 유라시아의 1년여 여행 때문에 뜻하지 않는 직업, 이게 여행 작가라는 직업이 정년이 없지 않습니까? 앞으로도 아내와 함께 그 여행을 국내 여행을 다니면서 그를 유튜브로 계속 업로드하는 게 앞으로의 목표입니다. 자유로운 영혼이 되셨군요. 대가를 지불했습니다. 우리 빼빼 가족에게도 그 여행과 같은 그런 인생 여정이 펼쳐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 여행 작가 최동익 씨와 부인 되시는 박미진 씨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